올수록 진짜. 화이팅! 너무 짜증나. 끊어버리고 싶어. 어디? 수학교. 수학 끊으면 안 되잖아. 야 나랑 같이 야, 다닐래? 5시간을 있는 거야? 몇 시간했어? 야 나랑 같이 가서? 다닐래? 네? 가서 하루, 그러니까 일주일에 몇 번 가는데? 3번. 와. 그러니까 5시에 갔다가 10시에 나오는 거죠. 야 나랑 같이 다니자. 왜? 윤결이는 수학 어떻게 가니? 어디 다니니? 파란 수학 다녀? 파란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야? 30분 딜레이. 아, 보통 수학은 항상 5시간씩이구나, 과목 자체가. 포각시켜. 파란, 너는? 대치명했다. 대치명이? 대치명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야? 저희는 그렇게 빡세다. 전 5시부터 아니 전 보통 4시 20분에 가면 한 8시 끝. 우와. 과제가 많겠지. 대치명이 과제 많잖아. 시험이 어디야? 이름이 아인스. 아인스? 아인스 독이야. 전에 얘기했던 것 같아. 후보는 정라인도 아닌데. 있고 약간 3개가 있거든요. 정라인도 그 좀 강선점에 있는 듯한. 아니 자꾸 대치명. 파란 여기잖아. 아니 저기 아니에요? 저쪽? 파란 여기 아니야? 여기 이쪽 아니야? 근처. 근처지. 그렇죠. 대치명이 저기고. 네. 아니 저 여기 옆에. 방향이. 시우, 그렇지, 시우, 그렇지, 시우. 그렇지. 응. 거기고. 방향. 아. 그렇지. 아니. 내가 생각. 오케이. 저이 반대로 냈어요 지금. 그렇지. 대치명이 또 생겼나 이 생각하고 있었어. 아니 자꾸 대치면에서 백마로라는 거예요. 백마의 세원이 많아가지고. 그렇지 아무래도. 그런데 너무 멀어요 백마. 너 그거 어디 다녀? 국어. 아 그렇긴 하겠다. 서구에서 100마로 가나 후보로 가나 교통편은 그렇긴 하겠다. 우리 세원 많아 7명이야. 그거 어디 다녀? 저희 창이라고 있어. 창이? 인제 그거? 아니 저기 맨 밑에 파리바게트 하나 있잖아요. 거기. 시윤이 그거 다녀? 네. 어디? 끊어버리고 싶어. 어디 다녀? 너 국어학원 가서 아 선생님 영어 끊어버리고 싶어 막 이런 거 아니지? 아 진짜 영어 끊어버릴 줄 한 번도 안 했어. 고마워. 그 박정현 국어학원이거든요. 왜? 아 그걸 빡세네. 빡세? 아니 근데 빡센 건 모르겠는데 저랑 안 맞는. 근데 저는 시험 공부 자체를 저 혼자 하는 게 좋거든요. 근데 엄마는 학원을 다니래요. 그러니까 오빠가 약간 되어봤으니까 이제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든 거죠. 빨리 보내야겠다. 국어랑 이런 것들을. 네. 왜냐면 점점 올라갈수록 힘드니까. 그치. 우리 엄마 정말 포기했는데. 그래서 나는 다 보는데. 너한테? 네. 엄마 정말 포기했어요. 왜? 몇 소리인데? 6학년. 포기할 게 있나 6학년이면? 올 FFFFFF. 아 이거 초등학생들은 그거 학점제야? 아니요 아, 갑자기. 그거예요. 지금 패스 노령유암 매우 자람 노령유암 보통. 근데 나는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때까지 점수 개판이어도 나는 별로 괜찮을 것 같아. 저 근데 초등학교 때 맨날 아니 근데 걔가 예고를 가고 싶다 했어요. 예체능에 재능이 있나 보지. 아니 재능이 없어. 저 근데 맨날 초등학교 다닐 때 맨날 제가 더 잘 그려요. 공부에 관심이 없어. 제가 더 잘 그려요. 제가 엄마 피를 저한테 물려가지고. 원래 마지가 그래. 마지가 그렇지. 맞아요. 아빠 엄마 유전자 오빠한테 다 갔어요. 맞아 마지한테. 제 친구애가 다 장녀애거든요. 오빠 이름 건우지. 네. 우리 아들 이름도 건우. 저 그래서 기억나. 쌤 아주 데려줬으면 좋겠어. 많이 불러보고 싶어요. 건우. 우리 아들이 여기 올 일이 있을까? 자기 잘 봐요. 저 진짜 잘 저 봐요. 사촌 동생이랑 저랑 띠동갑 이상 차이 나요. 건우가 넌 안 볼 수도 있어. 아니 저는 관심 많이 필요해가지고 좀 하이 텐션이에요. 아, 그래? 애기들 다 저 좋아하죠. 그럼 그럴 것 같아. 저 좋아하죠. 나 빼고. 아 제가 쌤 빼고. 아니 내가 널 빼고. 왜 반대로 생각하려고 아까부터. 자 질문 보세요. 반대로 뼈부터 가요. 아 좋아요. 윤결의 의견은 아무도 안 물어보는 거야? 어때? 괜찮대 다른데요? 참나 진짜.
이래서 여학생이 많이 무서운 거예요. 약간 아 쌤 근데 세원에서는 남자애들이 반 이상이잖아요. 그러네. 그 뭐지 여고에 남자 담임쌤이 되게 힘들다잖아. 힘들지. 근데 남고에서 우리 여자애들이 살아남아야 돼. 왜 반말이세요 자꾸? 아 얘한테 말하는 아 그래? 저희 보고 아 그쵸. 아 반대구나. 근데 우리 성비가 딱 반반이어가지고. 아니야. 아 우리 반이. 자 이제 여기 보고 이거 보고 그만 풀자. 저희 반반. 우리는 가지고 있어. 뭘 가지고 있어? 8번부터 하자면 아저씨. 아 여기 저 여기를 안 보고 있었어요. 여기 지금. 방금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좋아요. 방금 무슨 얘기 하려고 했냐면 이제 보통 이게 문장 삽입 문제잖아. 그럼 문장 삽입 문제는 몇 번이지? 한 번. 38, 39번 문제죠? 오 그렇게 많이 나와요? 모의고사에 38, 39번 문제가 문장 삽입 문제. 두 개씩 나오니까. 아 45문제인가요? 그렇죠. 그렇구나. 우리 다인이는 렉스콩 영어 다니는 걸로 하죠. 맞죠? 왜요? 콩이 뭔데요? 아 때? 아저 때려도 돼요. 안 때려 이 사람아. 내가 신고해야겠다. 체벌로. 자 그러면 체벌 같은 소리 너 끝나고 나머지 하나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 얘를 안 보고 얘를 보고 문제를 풀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얘를 보지 말고 여기를 보고 문제를 풀라고 하시는 분들은 철저하게 뭐 찾으라는 얘기야? 단절 찾으라는 얘기야. 끊어지는 부분 찾으라는 얘기야. 그래서 앞뒤가 이어지지 않는 부분이 생기면 바로 정답을 골라라. 이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기는 해요. 이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긴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 단절을 찾을 수 있으려면 한 문장 한 문장이 완벽하게 해석이 돼야 된다는 얘기. 그게 전제 조건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가 해석이 되는데 얘가 해석이 안 되면 이 두 개가 단절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조금 힘들거든. 그런 문제가 좀 있죠. 누가 격하게 문제를 끄덕이는데 누가 그런 경험이 있나 봐요. 자, 그러면 근데 어차피 이 38, 39번 문제의 유형은 단절을 찾아야 되기는 해요. 얘를 보고 가든 얘를 보고 가든 단절을 찾아야 되는데 얘를 보고 가면 장점은 단서가 많아진다라는 거겠죠. 이해됐니? 단서가 많아진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해석하면서 뭘 찾는 걸 위주로 가야 되는 거야? 단서를 찾는 걸 위주로 가는 거죠. 격하게 공감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자, 우리는 가지고 있어. 지속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죠. 뭐 하려는 욕구, 전달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뭘 전달하려는 욕구? 우리의 감정 자체를 전달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고, 하지만 at the same time 동시에 the need 필요성이요. 뭐 할 필요성? 감출 필요성. 이렇게 되겠네요. 맞니? 뭘 감출 필요성? 그것들을. 그럼 그것들이 뭘 얘기하는 거야? 우리의 감정들을 얘기하는 거지. 우리의 감정들을 for proper social functioning이니까 적절한 사회적 기능을 위해서 그 감정들을 숨길 필요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사회생활하면서 느끼는 것 중 굉장히 힘든 것 중에 하나예요. 내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것 중에 하나입니다. 많이 힘드세요? 네? 아니 누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저는 공감 같은 거 안 받고 싶을 수도 있는데 누가 자꾸 자, 엽떡 먹고 싶으시다네요. 자, 그분께서 엽떡 나도 먹고 먹고 싶으시. 싶어. 가서 먹을 거. 나 일주일 전에 엽떡 먹은 적 있는데. 자, 그러면서 그럼 여기는 일단 무슨 얘기하고 있어? 감정을 표현하는 것 그리고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것 두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자, 봅시다. 수천 년 동안 우리의 수렵 채집 조상님들께서는요, could survive 생존할 수 있었거든요. 오직 뭐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의사소통함으로써 이렇게 됩니다. 누구와 의사소통함으로써? 서로 의사소통함으로써. 뭘 통해서? 비언어적인 단서들을 통해서 이렇게 됩니다. 언어가 없으셨던 조상님들께서는 비언어적 의사소통, 뭐 제스처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의사소통을 했지. 그리고 그게 생존에 가장 결정적이었다라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았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서 있는 내 뒤에서 뭐 검치 호랑이 같은 게 내 뒤에 있다라면
그죠? 검치호 같은 게 내 뒤에 있다면 윤결이가 그걸 봤을 때 나한테 뭐라고 해야겠어? 그냥 소리 지르는 수밖에 없거나 또는 이렇게 표시를 할 수밖에 없겠지. 언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윤결이가 뒤에 검치호가 저 정도 있을 때 윤결이가 나한테 표현해 준 걸 봤다면 나는 생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윤결이가 무슨 말 하는지 내가 이러고 있으면 검치호가 여기까지 먹고 나는 그냥 죽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런 가능성이 커지겠지.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검치호가 죽는 거라는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자, 사람 못 이기죠. 네? 잔인한 사람이네. 자, 디벨롭트야 뭐해서 발전되어져서 뭐 이상으로 그렇게나 오랜 시간 동안 발전되어지면서 뭐하기 이전에 언어의 발명 이전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가 무슨 구문이라는 얘기야? 분사 구문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맞죠? 자, 그렇게나 오랜 시간 언어가 발명되기 이전에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발전되어지면서 그것은요 뭐였냐면 방식이었어요. 이렇게 되겠지. 어떤 방식이야? 인간의 얼굴이 became 된 방식입니다. 그렇게나 표현적이 된 방식이고요. 그리고 몸짓이 그렇게나 elaborate 정교하게 된 방식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괜찮으세요? 나 진짜 힘드세요? 죽는 거 아니야? 기빨리셨어요? 여기까지가 예, 당신 때문에요. 자,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가니? 오케이. 자, 좋아. 그러면서 그러니까 언어가 있기 전에는 뭐밖에 못하니까 바디랭귀지 같은 것밖에 못하니까 당연히 얼굴 표정이 생산이 안 되고 몸짓이 다양해졌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with 뭘 가지고서 이 counterforces야. counterforces가 무슨 뜻이야? 반대세요. 그렇지. 상반되는, 그렇지. 반대되는, 상반되는 뭐 이런 뜻입니다. 여기까지 갔지? 자, 상반 세력, 상반되는 것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반되는 것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상반되는 것들이 배틀링 전투를 하면서 어디 안에서 우리 안에서 전투를 하면서 잘 봐요. 상반되는 것들이 앞에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요. 그럼 단점 생긴 거잖아. 우와. 표정 영어는 어디다가 해줘요? 아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어떻게 보여요? 아니 하지 마. 미안해. 내가 괜한 말을 했어. 하지 마. 내가 괜한 말을 했다고. 자. 그러면 여기서 상반되는 것들은 결국 뭐야? 전달하고자 하는 욕구와 감출 필요성 두 가지를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신용으로 하는 거고 이거에 대한 설명은 문제풀이는 이렇게 풀면 돼요. 끝났어. 무슨 말인지 알았니? 여기까지 갔어? 네. 자, 7번 문제 보세요. 7번 문제 보시면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순서별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능어예요. 기능어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접속사, 전치사, 서른 유치원이야? 대명사, 그렇죠. 이런 것들이 바로 기능어에 포함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문제가 얘예요. 그래서 뭐가 먼저 나왔는지, 그러니까 대명사 같은 경우는 선후 관계가 되겠지. 선후 관계를 따져볼 때 굉장히 중요하겠죠. 앞에가 명사로 쓰였고 당연하잖아요. 앞에는 명사로 쓰여 있으면 뒤에는 대명사로 쓰여 있어야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 갔어? 앞에가 명사라면 뒤에 자, 그다음 전치사는 무엇을 나타내줘요? 시간이나 장소 같은 것들의 사례를 들어주니까 이 시간대를 얘기하면 B에서 이 시간대를 얘기하면 A에는 이 시간대를 얘기해야 되겠다 뭐 이런 걸로 얘기해 줄 수 있을 거고 장소에 대한 정보도 마찬가지죠. 이 장소에 대한 정보가 이전에는 없었는데 여기서부터 튀어나왔다면 얘는 얘와 이어지지 않겠구나를 판단할 수도 있는 거고. 여기까지 갔죠? 자, 좋아요. 부담스러워요, 아가씨. 너 지금 얼굴 상태 얘 이러고 있어. 수업 태도가 좋네. 너무 아니야. 아니 졸아도 문제고 집중해도 문제. 아니 너무 좋아요. 좀 있으면 운다 이제. 봐봐.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자꾸 나오고 너무나 거 울자. 내
얘기했지. 운다고 얘기했지. 이거 왜 이러는 거야? 그럴 수 이게 있어. 감정이 업돼서 그래. 접속사는 뭐야? 연결. 그렇지. 접속사는 내용의 연결을 해주는 거거든. 내용의 연결을 해주는 거잖아요. 이게 상반되는 내용인지 아니면 같은 맥락의 내용인지 아니면 사례를 들어주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내용을 연결해 주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라라고 하는 게 바로 36, 37번 문제 유형이죠. 순서별 문제. 네.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주어진 문장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36, 37번 문제는 주어진 문장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한번 보자고요. 뭐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can't completely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뭘 제거할 수 없어요? 우리의 편견 자체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필요가 있냐면 to try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하려고? 제한시키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뭘요? 해로운 영향력을 제한시키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해로운 영향력을 제거할 필요가 있냐면 그들이 can have on the objectivity니까 뭐에 미칠 수 있는 객관성에 미칠 수 있는 해로운 영향력을 제한시켜 버릴 필요가 있고 그들이 또 뭐에 합리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뭐의 합리성? 우리 의사결정과 판단의 합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해로운 영향력 자체를 제한시키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맞지?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살펴보면 만약 그것이 그렇다면 여기서 기능어가 발휘되는 거거든요. 일단 여기는 did가 나왔죠. 맞아요? 그럼 did가 보통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did라는 동사는 어법적인 것까지 한번 가보면 두가 일반 동사로 쓰였다면 일반 동사로 두가 쓰였다면 우리는 당연히 두 뒤에 뭐가 나와야 돼? 목적어가 나와서 뭐뭇을 하다가 돼야 될 겁니다. 맞죠? 두가 하다라는 뜻이니까. 근데 여기 보세요. if we did 하면 여기서 끝났어. 또는 did가 두가 조동사로 쓰였다라면 방금 누가 얘기한 것처럼 다인이가 얘기한 것처럼 조동사 두 뒤에는 당연히 뭐가 와야 돼? 동사의 원형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해가. 근데 이 뒤에 원형도 없고 명사 목적어도 없다라는 얘기는 이때 did는 다른 용도의 did로 쓰였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 그러면 다른 용도의 두가 뭐 있는지를 살펴보니까 이렇게 돼요. 강조의 두가 있고요. 맞죠? 대동사 두가 있습니다. 맞니? 강조의 두도 마찬가지로 해당 사항이 없는 게 강조의 두도 뒤에 원형이 나와야 되거든. 그럼 얘는 뭐밖에 안 돼? 대동사밖에 안 돼. 그리고 시제는 무슨 시제? 과거 시제. 그럼 과거 시제로 쓰였던 아니면 이 did가 대신할 수 있었던 말이 어딘가 나왔다는 얘기지 앞에. 일단 그러면 얘가 과거로 쓰였으니까 if 절에 과거로 쓰여 있으니까 앞에 것도 과거일 가능성이 크겠네. 그렇게 판단해 보는 게 좋겠네. 현재일 수도 있어요. 앞에 게 현재고 뒤에 게 과거일 수도 있습니다. 같은 동사더라도. 그렇지만 if 절이기 때문에 if 다음에 과거가 쓰였다는 얘기는 얘가 가정법을 얘기한다라는 거잖아. 여기까지 해갔어? 그러면 앞에도 무슨 법이 나왔을까? 무슨 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야. 가정법이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고 그 가정법의 동사가 이대로 들어왔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해갔어? 그죠?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바로 잡혀요. 어떻게 잡혀요? 이렇게 잡혀요. 해석 안 해도 굳이 잡힐 수 있어요. 이렇게. 하지만 이게 되겠냐고요? 안 보이지? 해석을 해봐야겠죠. 제가 일단은 힌트를 준 겁니다. 그럼 B와 기능어적으로만 문제를 푼다고 봤을 때 B와 A의 순서를 잡는다고 생각을 해봐봐. 그럼 B와 A의 순서를 잡는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얘가 먼저겠어? 얘가 먼저겠어? 그렇지. B가 먼저일 수밖에 없죠. 죽어도 B가 먼저일 수밖에 없죠. 이유는 뭐야? 동사가 나온 다음에 대동사가 나와야지 대동사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진 않을 거니까 결론이 이렇게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은 A부터 해석을 해보면
아까 우리 김다인 씨가 퍼센테이지로 얘기해 주셨죠. A는 처음이 아니라고, 그죠? 네. 네, 자 한번 보자고. 만약에 그것이 그렇다면 사실 여기만 보더라도 절대 처음이 아니니까 넘어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B로 넘어갑니다. B로 넘어갔더니 뭐라고 나오냐면 그렇다면 대내 별표 치셔야 돼요. 대내 세 가지 뜻이 뭐였죠? 네. 그럴 경우, 그렇죠. 그럴 경우 바로 그때, 그리고 나서 이 세 가지 뜻이죠. 그럴 경우 바로 그때 그리고 나서 이 세 가지 뜻이란 말이에요. 된 같은 경우는 세 가지로 잡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된이라는 걸 바로 그때나 그리고 나서 정도로 보면 그럴 경우라고 본다 하더라도 얘네들은 바로 앞에 선행 사건이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선행 사건이 존재하고 이 사건의 결과가 이랬을 때 이 다음 순서로 가요. 이럴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라고요. 된이라는 놈의 성격상, 기능어의 성격상. 그럼 된에 일단 몇 표 쳐놓고 이 이전의 사건이 네모칸인지만 판단하면 되는 거잖아. 여기까지 갔어? 된 앞에 내용이 네모칸이 맞는지만 판단하면 우리는 얘가 맞는 게 될 거고 B가 첫 번째가 될 거고 얘랑은 별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한다면 정답은 C, B, A가 될 거고 바로 문제가 정답이 나온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갔니? 자 그럼 가보자.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 적절한 얼려 반편견 전략이요. 잘 봐봐. 네모칸은 뭐라고만 얘기하고 있어? 우리는 제한시키려고 노력해야 해. 왜? 완벽히 뭐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 우리가 완벽히 제거해버릴 수 없거든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 그거에 대해서 너무 구체적인 말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이 이전에 어떤 걸 언급하고 이걸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 전략을 한번 써볼 수가 있어가 나와야지 좀 더 자연스럽단 말이지. 그러니까 C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답은 12밖에 나올 수가 없어. 그렇죠. 와우. 그럼 문제의 정답은 그렇게 빨리 끝내고 싶구나. 그렇지.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C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아, 그렇죠. 빨리 봐야지. 아, 어떻게 다 티가 나지? 이 카운터 폴스가 동시에 작용하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서 중요한 건 이렇게 나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해. 언제 인지 편견 중에 하나가 이거 그대로 네모칸에 나와 있는 거 알지? 편견 나와 있잖아. 그지? 인지 편견 중 언제 인지 편견 중 하나가 활성화되는지 그리고 make a conscious choice. 자,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뭘 만드는 게 중요해? 의식적인 선택을 만드는 게 중요해. 뭐 하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그 편견을. 그리고 우리는 뭐 할 필요가 있어? 인식할 필요가 있어. 영향력을. 편견의 영향력이 그 편견이 우리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영향력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어. 영향력을 인식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 전략을 완벽히 맞아 떨어진단 말이야. 이게 확인 작업이라고. 그럼 정답은 C, B, A. 와. 와, 끝. perfect. 얼른 뛰어나. 뛰어가 쌤, 저 뛰어갔다가 현타 왔잖아요. 뛰어봤는데